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이성원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선거 끝나고 많이 뭐라 그럴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네. 대학 입시 낙방한 거 그거 훨씬 이상이죠. 그렇죠. 예, 대학 이 입시 허탈감 이런 게. 대학 입시 낙방은 제 개인적인 문제로만 이렇게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그 많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예. 지지자들이 또 얼마나 그러니까 많아요. 막 지지자라는 게 저를 이뻐서라기보다는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지. 도왔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을 뵐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입시 낙방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러네요. 충격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많이 경험해본 분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징계 아닌 게, 이성원 의원 서대문 지역구도 네. 부정선거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 분석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은 뭐 부정선거 얘기가 아니니까. 네, 네, 그것도 무효소송 하셨죠? 저는 증거보전 신청 증거보전 했습니다. 신청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재검표하면 또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96년도에 네. 김상현 의원을 상대로 해서 첫 번째 도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96년도. 네. 그때 578표 차이로 제가 이제 아깝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많은 그 투표 참관했던 분들이 개표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이 좀 많았다라고 해서 재검표를 좀 해보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재검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4월, 그러니까 96년 4월 11일 날 투표를 했고 네. 6월 19일 날 재검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4일 날 재검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8표 표를 그러니까 표차를 줄이는 걸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마감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 해가지고 이 재검표하는 거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2달 만에 했네요. 그렇죠. 6월 19일 날 했으니까요. 2달 만에 한 거의 거네요. 2달 만에 네.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지금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런 그 지금 재검표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고려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이 폭발성이 자기네들도 당사자잖아요, 지금. 네. 대법원하고 중앙선관위하고 뭐 연관돼 있잖아요. 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죠. 위원장이고 네.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고 그렇죠. 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정치인 고려라는 거는 바로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재검표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참 그래서 전 다른 나라 이거 선거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게 중앙선관위의 일을 대법원이 같이 한다는 거. 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선거 같은 게 나오면 대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조직이 중앙선관위야. 네. 이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돼 왔던 것은 네. 그래도 그나마 법원에서 있는 판사들이 공정하게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잠깐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을 포함해서 네. 지금 재판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사법부인지 아니면 정권의 그러니까 하수인으로 이렇게 전락했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의를 느낄 정도로 좀 심각한 그 문제를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선거 관리를 어떤 독립 뭐 운영 체제로 해야지 중앙선관위를 대법원하고 연결시켜서는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경우에 심판이 특정 팀에 소속된 심판이라면 그 공정한 심판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사실상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우리 네. 그 헌법적인 가치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를 지금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정말 중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제가 보기에 행정부의 시녀처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시녀처럼 그렇게 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정말 지금 양심적인 그런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각성하고 네.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것이 정말 좀 필요한데 결국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서서 네. 이런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 또 국민들은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매번 그렇게 야당한테 힘을 밀어주는데 뭐 잘못되면 국민들이 나서 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서서 표도 찍어줬고 응원해줬으면 좀 당에서 좀 알아서들 해라. 좀 왜 그렇게 맨날 국민들만 찾고 국민들은 연락에 표 찍어줬는데 네, 네. 대의민주주의가 뭐냐. 대의로 당신들 앞세웠으면 당신들이 해야지. 안 되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선 국민들이 해달라. 또 국민들이 해달라. 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고 네. 저희 정치권 특히 저희 야당이 야당이요. 네. 대우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투표 이번 그러니까 21대 네.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투표 결과를 조금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이 얻은 전체 득표수 유권자 수는 48%이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야당인 저희가 얻은 게 41%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 중에서 48대 41이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건 아니죠. 쏠린 건 네.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소선거구제 제도로 돼 있고 또 여기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수를 국회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지금 마음대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 선거 있기 전에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집권 3년차 들어오면서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렸습니까? 네. 조국이 사태를 포함해가지고 이 소주성을 포함해서 경제를 완전히 그러니까 네. 다 무너뜨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재해가 겹치면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뿌리면서 지금 선거를 임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냉정하게 그러니까 돈을 뿌리더라도 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좀 그 지원 성원이 필요했을 텐데 참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듯 아쉬움을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죠. 성원을 했는데 네. 성원을 했는데 부정으로다가 그 교묘한 부정으로 해서 네. 뒤집어졌으면 네, 네. 그러면 국민이 아니라 야당이 나서서 이걸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맞습니다. 성원을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개표가 됐으면 네. 이성원 의원도 당선됐고 통합당이 과반 차지했다. 네. 실제로 까보면 네. 그런데 부정에서 이렇게 졌으면 부정을 밝히는 게 국민이 그렇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정말 말씀이 네. 맞는 얘기인데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당선된 분들인데 네. 당선된 분들은 지금 선거를 완전히 다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다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이미 당선됐는데 뭐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내면에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저희 당 내부에서 현역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뭐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뭐 재검표 빨리 하라.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참 국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네. 야당 내부에서도 조차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부정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더 압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성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고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 유권자 특히 그러니까 3, 40대층들의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이렇게 상황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생각하고 누구나 또 이 입장이 다르면 아마 그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왜냐면 뭐 어떻게 다 똑같겠어. 부모 자식지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식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식의 입장에 있을 때는 아니 내가 지금 엄마 아빠가 살아온 세대하고 지금 다른데 그렇죠. 왜 우리를 이해 못하냐 이게 입장이 다른 것처럼 정치인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은 뭐 괴리가 저는 뭐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그 통합당의 그 무력함이라고 그럴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배신감까지 느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부끄럽고 사실은 뭐 다른 뭐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사실은 야당으로서 지금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최근에 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회 상황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거기 구성원의 일원이지만 정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 내부 좀 구성원을 보게 되면 103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할 시절에 생각해보면 103명이면 굉장히 많은 국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그런 점들이 지금 초선 의원들이 지금 60명입니다. 저희 당 내부에. 초선 의원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국회의원 된 지 며칠 안 된 두 달밖에 안 아니 처음엔 뭐, 네. 뭐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요즘 뭐 그러니까 며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정말 이 전국의 판을 읽으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싸우는 방향을 잡고 있는 분들이 좀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고 또 그나마 이제 당의 중진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그런 점들이 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떨어진 사람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 떨어지고 붙고가 아니라 지금 이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진이시잖아요. 국회의원도 2번 하셨고 그 다음에 3번 또 떨어지고 그럼 몇십 년을 그 야당 지금 야당이지만 여당 때도 있었고 지금 정치를 쭉 해오셨고 그 당 소속 중진이기 때문에 그 당의 입장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당선된 초선에 몇십 명이 해도 모를 걸 지금 다 알고 계시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 국민들 얘기는 이제 저 나중에 하고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선됐는데 이게 무효가 되면 다시 선거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걸 그냥 뭉개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재검표 하자는 쇼만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입장이가 이 분위기를 알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가 정식적 회의장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해서 빨리 재검표하는 것을 촉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당 내부에서 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정활동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의 목소리가 여기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특히 이제 혹시 여론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선거 불복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또 씌워지면서 그나마 지금 실추된 당의 이미지가 더 실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했고 그걸 걱정하시는 또 하나는 선거에 대한 패인 분석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괜히 모든 것을 다 부정선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씌워가지고 스스로 자기 반성하는 모습을 제대로 갖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높아심도 좀 내부적으로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당 내부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발언이 아니라 당에서 지금 심도 있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사전 투표라는 것이 법적으로 13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할수록 보장이 돼 있는데 13일도 안 돼서 10일, 11일 날 이렇게 해서 4, 5일 전에 투표를 대거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면 사실은 이게 완전히 좀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법적으로 지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그게 참 국민의 산 사람으로 답답한 게 네. 그러면 부정선거 지금 파헤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선거 그다음에 전자개표 시스템 이런 거를 없애자고 법안 발의라도 적극적으로 하든가 이제 그거는 뭐 검토만 하고 근데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어차피 이제 그동안에는 원내 보이콧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는데 이제 상임위가 배정이 되고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 부분은 행안위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네. 아마 여기에서 이제 선거법 협상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제도와 법 부분은 고쳐나가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앞전에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수년 동안 지켜보면 저희 당 내부에서 있는 행안위에 있는 그 담당 의원님들이 그 문제의식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그러니까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냉정하게 말씀드리기도 참 이렇게 저 미래통합당 소속 중진을 옆에 모셔놓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기도 좀 거시기한데 네. 냉정하게 저는 어느 당원을 가입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말하자면 보수 우파 네. 진영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네. 응원했죠. 네, 네.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석에서나 그런데 투표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의 왜냐하면 페인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페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페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의한 게 있었다면 이거는 페인 분석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이게 부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페인 분석할 거 없이 그거부터 바로 잡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무슨 그거 중에 완오브 페인 분석으로 도매금으로 이렇게 놓고 거기에는 뭐 야당이 분열된 거 그다음에 지지층이 좀 분열된 거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가 너무 극렬하게 된 거 그다음에 뭐 막말러가 뭐 차명진 등 나왔다는 건 자체적으로는 뭐 이런 걸 놓고서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려고 저분들을 뽑아줬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구나. 그냥 국회의원 뺐지만 다는데 자기네 당이 얼마나 더 이기는데 이 계산만 하고 있구나. 지금도 부정선거에 안 나서는 눈치가 그걸 너무 선거 부정으로 선거 불복 프레임에 씌울까봐 겁을 내는 선거 불복 프레임하고는 다른 건데 국민들은 아니 어떻게 야당 그러면 우린 누굴 믿어야지? 제가 이거 솔직한 심정을 네. 그러면 믿지를 못하겠다. 우리를 대변을 못하는구나.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미래통합당을 응원했는데 찍어주고 우리 대신 못 싸워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을 포기하겠다. 네. 그러면요 그 분위기는요 한 방에 네. 친당이라든지 다른 세력으로 옮겨가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민주당 지지할 분들은 아니니까 보수의 철학을 가지고 지지한 분들이니까 아마 확 쏠릴 수 있습니다. 한 네. 방에.
네.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자, 그 대표님 그 지적에 대해서 네. 저는 정말 그러니까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 우리 많은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과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고 뭔가 전곡을 짚어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네. 미래통합당에서 하는 지적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게 네.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애로사항이 변명 있으시겠죠.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내부에서 당선돼 있는 사람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부분을 규명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조금은 뒤로 물려 있는 처럼 보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기성 정치인들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모든 게 하는 게 정치적인 행위로 보이고 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신뢰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참으로 이제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당이라는 형태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국회의원 됐거나 위원장을 하고 있거나 네. 이런 분만이 사실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밑에는 거의 200만, 300만이 되는 당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생각도 지금 또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제 당을 지금 있는 걸 해체시켜 버리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당 내부에서의 구성원들이 정말 좀 새롭게 각성을 하고 네. 정말 어떤 일부터 그러니까 이 일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 작업들을 좀 내부적인 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부적인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당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더 네. 좀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